삶의 힘든 상황을 위한 원칙.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으면 스토아 철학의 원칙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면 그 원칙으로 살아가기 매우 어려워지지요.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지요.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을 배우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충동에서 뒤로 물러나며 의식적으로 가장 현명한 반응을 선택해야 할 때는 바로 그 얻어맞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지요. 우리는 외적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다음과 같은 힘들고 끔찍한 일에 부딪힐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림, 질병에 걸림, 삶의 중요한 결정에 직면함, 좋아하는 머그잔이 깨짐, 아무런 이유 없이 비참하게 우울해짐, 세상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임. 삶은 힘듭니다. 다음에 나오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과 전략은 우리가 힘든 삶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판단하지 말라. 외적인 일로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당장 없앨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는 외적인 일이 아닌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 개념은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의 원칙이지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은 외적인 일을 바람직하지 않거나 나쁘게 판단하여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일에 대해 징징거리고 신음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말을 꼭 새겨두세요. 외적인 일에 대한 견해만이 괴로운 마음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은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달갑지 않은 상황 등 외적인 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생겨납니다. 내 고통은 외적인 일에 대한 내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날 화나게 할 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해석인 것이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나 자신의 반응만이 고통을 초래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일은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만이 내 이성을 이용할 수 있고 나만이 내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보고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글을 여기에 쓸 수도 있겠지만 당신에게 영향을 줄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말에 상처를 받는다면 고통을 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나 자신의 판단입니다. 나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내 판단이고요. 어느 축구 스타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네요. 내가 공을 갖고 있을 때마다 쏟아지는 상대팀 팬들의 휘바람과 야유가 내게 동기를 부여한다. 다른 선수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선수는 오히려 그런 상처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내 판단임을 기억하세요. 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상처도 사라질 것입니다. 외적인 일을 두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각자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해를 입지 않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실천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으나 이런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한 시간이 하루의 일부인 것처럼 전체의 일부분인 인간이다. 나는 하루에 1시간쯤 나타났다가 1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에픽테토스.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즐겨야 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런 두려움이 살아있는 자의 풍문일 뿐 비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앞으로 심장이 얼마나 더 뛰어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운명에 대한 결정권도 없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살고 싶은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삶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조언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이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라.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성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이고 다음 날 아침이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 성찰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작은 일까지 더욱 감사히 여길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음미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니까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우리가 닥치는 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더욱 인식하게 해주지요. 죽음에 대한 고찰은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놓친 일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아레트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이므로 매 순간 최고의 자아를 발휘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옛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죽음에 대해 고찰했지요. 이런 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음과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해보라. 오늘 들려드린 책은 인생이 막막할 땐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가끔 거리를 걸어갈 때면 바쁘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 다 행복하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다들 시작되는 하루가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저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도요.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역경에 처해도 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안 좋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준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사물의 덧없음을 상기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자신도 타인도 포기하지 말라. 나 자신 외에는 판단하지 말라 등등 스토아 철학을 실천할 무려 55가지의 원칙들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통을 판단하지 말라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아무리 막막하고 힘이 들어도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낭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